우리 어디까지 하다가 말았지? 121페이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말았나? 네. 이중거울에 대해서 나왔죠? 근데 토를 하루 종일 생각보다 근데 너무 깜짝이야. 지금 힘드네. 이거 옛날에 드렸잖아. 거울의 법칙. 네. 그죠? 이거 항상 같이 확인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한테 각인되게끔 해야 되는데 누가 얼마나 자주 반복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중거울의 법칙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그 거울에 막힌 파리처럼 투명하게 보이니까 자꾸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파리는 지능이 그렇게 모자라니까 그렇다 쳐도 만약에 내가 사람이라면 이상하다 왜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못 나가고 있지? 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고 옆으로 돌아가면 될 건가?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121페이지 세 번째 줄. 이 주제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만약 가능태 공간 속 어딘가에 현실을 꿈처럼 보이게 하는 연속적인 모든 삶의 바탕인 기준점이 있다면 그 기준점의 최초의 시작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틀림없이 신일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영혼은 신의 일부다. 그리고 모든 삶은 신의 꿈이다. 신에게도 기준점이 존재하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문은 거기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풀도록 놔두자.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세계의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다. 아프리카에서 꽃에 꿀을 따는 나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도 이런 꽃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듯이 우리도 위의 의문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그 모든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눈앞에 피어있는 꽃의 감로를 즐기면 될 것을. 121페이지 신의 아이들. 예로부터 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선한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빠진 자들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또 동시에 모두를 위해 자기들의 면제를 받았다는 듯이 등에 이런 고정관념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단자 박해와 같은 그가 무도한 범죄가 신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신앙은 결코 사람을 정의롭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다. 종교인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인식이 어디서 오는 것이기에 무신론자들마저 그것을 정중하게 인정하는 것일까? 우리는 믿고 있고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밝음과 신앙의 중심이고 당신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올바르고 당신은 올바르지 않다. 사람들은 이런 확신의 근거를 종교의 펜들럼으로부터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요즘 문제시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이 옳지 않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나는 잘하고 있나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메타인지잖아요. 그 메타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메타인지에 대한 기준점은 세우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계속 움직여봐야 힘든 거죠. 내가 지금 몇 학년 수준의 교과서가 이해되는지를 알고 그 교과서를 공부해야만 효과가 빠른 거잖아요. 근데 나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교과서를 봐야 이해될 사람이 나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열심히 보고는 있지만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그리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메타인지 그래서 제가
철학관도 가라고 하고 사주도 신경 써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과연 사회에서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그거랑 맞느냐라는 거지.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이 선생님이 철학관 가면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너는 걱정 없이나 앞으로 안 와도 좋다. 그럼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저는 집도 저도 없는데요. 너는 이제 생기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기 지금 많이 이신해. 그냥 그런 거라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죠. 진짜 지금 내가 돈이 많아. 근데 이게 대운이나 세운에 들어가면 앞으로 조만간 다른 대운으로 바뀌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어질 그 운에 지금 들어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막 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메타인지잖아요. 나에 대한 기준점은 뭐냐는 거지.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우리가 얘기해보면 진짜 고등학교 졸업한 수준이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데이비드 호킨스 책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고졸 수준도 안 되는 것 같다. 그 기준을 누가 잡을 거냐는 거지. 그걸 교육청에서 와서 그걸 해주나? 아, 이 사람은 고졸 수준이 아니네요. 고졸 수준 이걸 해주나?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가? 항상 내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고졸이든 대졸이든 그 인지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없는데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저런 무식한 새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식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무식한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진짜 유식하냐는 거지. 무식하다고 할 때 그 무식의 기준은 뭐냐는 거지. 고졸 정도의 무식인지 대졸 정도의 무식인지 뭘 얘기하냐라는 거지.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지. 사람들은 이런 확신의 근거를 종교의 펜듈럼으로부터 얻는다. 종교 무서워요. 종교가 그죠?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면죄부라는 게 옛날에 종교인들이 자기네가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하고 맞바꾼 거잖아요. 너네가 돈 주면 우리가 면죄부라는 그 증서를 준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종교의 지도자가 넌 면제됐어라는 인증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면죄부가.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어저께 지금 범죄를 저질렀어. 뭔지 모르지만. 근데 오늘 가서 교회 가서 잘못했수다 막 여기 해가지고 여기 계신데 나 어떤 오프에 막 아이고 잘 봐주쓰게 해가지고 100만 원을 갖다 줬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 이래 버리면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 입장에서 어제 그게 없었던 사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내가 어떤 종교를 통해서 내가 그 고해성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명상을 통해서 잘못했다고 쉽게 빌었거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 앞에 떳떳할 수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죄 저지르고 그런 식으로 신에게 기도한 다음에 나는 떳떳하고 너는 안 떳떳하다는 식으로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런 걸 요새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 많이 듣죠? 뭐 알아야 말이지. 처음 들어요. 많이 나오는 말인가요? 삼국지 좀 공부하세요. 삼국지.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사자성어는 알아야지 우리 정도 되면. 예? 이게 무슨 내자예요? 맞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진짜. 요즘 맨날 하는 게 삼국지에 나와요? 진짜 삼국지에 나와요? 난 이거 진짜 이게 작년부터인가 유행한 말이잖아요. 2018년도부터인가.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찾았다니까 네이버에. 지금 저거 갖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사자성어지 찾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근데 사람들이 다 일기준을 적용한다고. 이게 진짜 위험한 거죠. 펜듈럼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 참회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소망과 신자들과 화합된 느낌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믿어야 하고 죄책감을 던져버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면 무신론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신론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은 뭐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냐고.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계속 종교가 없는 채로 계속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종교를 하나 갖긴 가져야 되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그러니까 비종교인하고, 그죠? 비종교인하고 무신론자는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헷갈려 하고 있다라는 거지. 내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꼭 유신론자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종교가 없다고 무신론자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지. 종교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고, 진짜 당신은 신을 믿나요? 이거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는 종교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종교는 없지만 유신론자거든요. 그런 걸 따져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저번에 제가 밴드에도 올렸죠. 무신론자가 유리하다, 유신론자가 유리하다. 에? 왜? 믿음이 있다고? 어느 게 유리하다? 이게 유리하다? 이게 유리하다. 이게 유리하다면 왜 유리하다고? 그래도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는 힘이 믿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좋은 식으로 해석하는 거고, 왜 이게 유리하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익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다가 하나님이 있으면 손해인 거지. 근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다가 없다고 해도 내가 뭐 돈이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 내가 밴드에 올린 거 보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보단 더 이제 잘 정리해서 올려놨더라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그런 논리더라고요. 믿어야, 그러니까 본전이라는 거죠. 본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손해볼 게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신론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신은 없다라는 걸 책으로 써서 발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잖아요. 난 그 사람들도 참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또 그 책이 팔려요. 흥분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또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 팔리니까.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본래부터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리도 신을 찾는 것인가? 많은 경우 사랑 때문에 신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죠, 이거. 자신감이 없고 두렵기 때문에. 저도 이게 이해가 되고 저도 이런 상태였거든요. 자신감도 없고 두려움도 많고. 근데 데이비드 호킨스 책에 나오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일정 부분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더 많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사백이 뭐라고요?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백이 지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레벨이 낮다면 뭐 공부할수록 자신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사주상에서 이게 나라면 수가 목을 살리거든요.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수가 목을 살려요. 수가 목을 낳지. 수가 목을 낳는다는 건 얘가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얘가 인성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공부, 문사.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사주에 재산은 있는데 인성이 없다. 편인 정인이 없다. 그러면 부동산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문서잖아요. 계약서. 계약서가 있어야 재산도 있는데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공부를 하면 레벨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건 데이비드 호킨스 방식의 해석이고 사주에서도 공부를 하면 나를 계속 살려주기 때문에 자신감이 빵빵하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이런 걸 신강신약이라고 해요. 사주에 보면 8글자 중에 나하고 인성이 많으면 신강하고 나하고 인성이 없으면 신약해요. 그러면 신약한 사람이 나랑 같은 뭐 비겁이나 수가 없으면 신약한 거지.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랑 같은 편이 사주에 같은 우리 종족들이나 나를 살려주는 글자들이 없기 때문에 신약하기 때문에 사주는 좋아도 그러니까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신강한 사람들은 허자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거 하면 될 거 아니? 이런 사람들은 신강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네도 아시겠죠? 공부가 중요한 거죠. 공부가.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일단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 만나서 다 상담해 보면 전부 이거예요. 자신감, 두려움.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공부 쪽으로도 하면서 저 뭐 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그런 건 결여됐는데 계속 하나님만 찾는다면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의존 상황이 일어나는 게 의존 상황. 내가 남편만 찾는다면, 내가 집사람만 찾는다면 의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가지 습관 배울 적에, 그죠? 습관 1, 2, 3. 의존 상황인 사람들은 습관 1, 2, 3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작심삼일.
계획 짰다가 3일 만에 없어지고, 계획 짰다가 3일 만에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사람만이, 의존 증상이 없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그 의존을 어디다 한다고? 지식에다 해야 되는 거죠. 지식에다가. 이건 내가 의존을 지식에다, 공부를 통해서 지식에 의존을 하더라도 이게 의존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든가 신랑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런데 깊이 의존하면 고착이나 퇴행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혼했는데 굳이 또 결혼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도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도 의존 증상이 심하니까, 자기 곁에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을 반복한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신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실제로는 자기의 자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자아는 모욕감을 느끼기 전에는 나쁘지 않고 방해도 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발견할 때 자아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의존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의존적인 사람은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마보이들이 엄마랑 자기랑 잘 구별 못해요. 그래서 엄마 여자친구 사귀어도 돼? 라고 물어보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의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착 증세에 많이 나타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얘는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왜 남편한테 물어보고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자식한테 물어보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믿는 걸 지나쳐서 뭐죠? 과도하게. 하나님이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도 너 로또는 사라게. 로또를 사야 내가 뭘 해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로또도 안 사고 계속 제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도와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냐는 거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자아가 분리되는 현상.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유아기 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는 그 애가 내가 난지 엄마가 다른 사람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인지 엄마가 난지 막 그런 상황으로 가요. 근데 이게 유아 발달 상황에 어떤 시기에 되면 엄마하고 나는 다른 사람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분리가 일어나고 이게 정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고착은 그게 아닌 거죠. 고착은 그런 분리가 건강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분리되는 상황에서 어디서 삐그덕거리는 게 고착이에요. 자아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자아가 건강하게 분리된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중요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랑 자아가 잘 분리 안 됐을 때는 나의 중요한 일은 뭐다? 엄마랑 자아가 잘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나한테 중요한 일은 엄마가 중요한 일이 나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자아가 분리되면 이제 나만의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거죠. 외부적인 중요성, 내부적인 중요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자아가 분리된 다음에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왜? 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이제 또 너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 면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이제 너무 신경을 쓰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마다 있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아는 노여워하고 마음의 불편을 느끼며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게 된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출에 계속 의존하면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 지금 매출에 고착된 증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매출이 하락하고 올라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내가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좀 차분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이제 그게 고착을 벗어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 고착이라는 게 쉽지 않죠. 우리 대표적인 고착이 그 콩깍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쟤랑 결혼했을까? 100이면 100사람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 사이까지는 그걸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쭉 올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래버리면 되는데 스토리가 그게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매출에 집착을 해서 그거에 계속 그렇게 신경 쓰는 거 하고 뭔가를 계속 개선하고 더 좋게 바꾸면서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부자가 되는 데는 꼭 매출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한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그거라니까.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자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돈만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고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배웠잖아요. 우리 자원은 뭐라고요? 지식. 그죠? 응? 토지 자본 노동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현대 와서 자원은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주식들을 누가 그걸 10만 원씩 주면서 사겠냐고. 근데 지금은 그 주식을 더 사려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무조건 삼성 아니면 현대였지. 왜? 걔네는 토지도 갖고 있고 자본도 갖고 있고 노동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건물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걔네가 무슨 공장이 있어요. 이런 거에 비하면 걔네는 지식에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지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거를 전부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본, 노동을 다 끌어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매출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것만 본다라는 거죠. 이것만. 돈이 돈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에 대한 고착 증세인 거지. 그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언제 열받냐면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벌다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때가 그때잖아요. 누군가 땅이나 집을 샀는데 갑자기 올라가지고 너무 열받는 거야. 왜? 특히 친구일 땐 더 열받는 거야. 가족이거나 친구일 땐. 왜죠? 난 열심히 일했는데 단기간에 돈을 봐. 그 가까워요. 왜일까요? 친구거나 가족일 땐 왜 더 열받을까요? 자기랑 비교되니까? 뭐가? 분명히 걔는 나보다 열심히 안 살았거든. 그냥 꽁돈 번 것 같아서. 그지? 나는 분명히 새벽 3시에 일어났고 낮에 낮잠 자고 그러면서 투잡 쓰리잡 하면서 해서 1억 벌었는데 쟤는 맨날 놀러 다니고 여자랑 여행 다니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어느 날 막 5억을 벌고 있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자본의 고착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것도 돈이고 노동도 돈이고 토지도 돈이고 특히 지식도 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돈만 돈이라고 본다면 위험해지는 거죠. 선생님 유튜버 하면 돈 많이 벌겠는데요? 우리 이거 올라가잖아. 아 올라가요? 근데 인기 없어. 아 나 몰라. 그럼 이거 왜 찍는 줄 알아? 아 선생님 그냥 나중에 여기 저장시켜 놨다가 그 뭐 참고하실라는 나 그렇게 트랜스핑의 그러다가 비밀 어느 치면 순간 대박 날 수도 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박 날 수도 있는데 우리 건 좀 그러기에는 이제 뭐냐면 너무 지루하게 가. 그래서 아는 사람만 예.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얘기할 때 많은 걸 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빼버려요. 왜냐하면 좀 사적인 부분이어서 그것만 재밌는 동영상만 보면 콘텐츠는 되게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져 하는 그거를 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우리끼리 하는 얘기들 중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들 중에서도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내가 뭐 면철 선생님, 선현 선생님 막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 편집할 수는 없고 아예 통째로 드러내버리지. 다른 사람이 올린 것도 있네. 어디 있어? 다른 사람 올리고 봤어. 그럼 얘는 해석을 다르게 하나?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아니 선생님 이거 이 강의 말고 그냥 어떤 사람은 이제 책 읽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뷰하듯이 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쭉 하잖아. 아. 그래서 지금 한 30개 올라갔는데 이제 한 40개, 50개 더 올라가야 끝나잖아. 그럼 100개잖아. 근데 그 사람네는 이 책 하나를 30분이나 1시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진짜 이 책을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런 게 많아요. 그냥 나 그 책을 읽었다라거나 아니면 집에 책은 있는데 안 읽었는데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은가. 이거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좋아요 구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뭐가 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중요성을 높이기 힘든 상황에서 이걸 지금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고삐를 풀어줘서 자아를 마구 내달리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아를 억압하는 것이다. 첫째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둘째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타주의자가 된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중요성을 높이기 힘든 상황에서 이걸 지금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고삐를 풀어줘서 자아를 마구 내달리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아를 억압하는 것이다. 첫째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둘째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타주의자가 된다. 그러니까요.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요. 이거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면 이거에 고착이 돼 있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응? 이 돈에 고착이 돼 있다면 제일 쉬운 방법. 죽게 버는 거죠. 아, 그게 이기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죽게 버는 거지. 근데 죽게 버는 벌어져요. 지금 면책 선생님 지금 해가지고 성공하잖아. 단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디 땅 하나 사놨는데 걔 내가 오픈할 때 그때 땅을 샀거든. 근데 내가 나중에 끝날 때 5년 뒤에 끝내가지고 다른 데 옮겨야 될 때 남은 그 자본이랑 걔가 술 마시는데 야, 나 저거 5억 올랐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나은지는 그 다음 문제고 열심히 하면 분명히 매출은 오르죠. 그건 확실하죠. 두 번째는 이타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게 버는 거고 이건 뭐예요? 이타주의자. 신경 안 쓰는 거? 아예? 그런 신경 안 쓰는데 이타주의자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정말 그 미묘한 심리 상황들을 많이 읽어야 되고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타주의자가 되는 건 뭐냐면 나는 해보니까 문 선생님처럼 열심히 일할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새벽에 3시 못 일어나거라. 그 다음에 투잡 수리잡도 못하거라.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척하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냐? 그리고 그렇게 새벽부터 와가지고 김밥 사는데 돈 그거밖에 안 줘? 야, 최저임금 올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타주의자가 되는 거죠.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야! 사람 열받게 하는 거구나. 너네 그렇게 하면 다 죽어. 일주일에 몇 시간만 근무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상 근무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인정. 이게 좌파랑도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런 사람이. 자기는 뭘 하진 않는데 이제 이런 해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착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이네. 자기는 이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사람들도 좋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도 좋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규제가 돼버리면 이거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친구들 만나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개뿔 가진 것도 없고 개뿔 하는 것도 없어. 근데 맨날 나오면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타주의자. 우리 큰아주버니가 생각나는 거지. 주위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저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요런 거고, 요런 거고, 요런 거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모르면은요, 누구를 만나든 심리전에서 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심리적인 고착이 일어나요. 근데 또 심리적인 고착은 그나마 좋아요. 그게 빨리 풀지 않고 오래 가면 퇴행으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더 위험한 거지. 요즘 퇴행 일어나는 사람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번에도 뭐 예를 들면 아버지 가가지고 죽여불고 그걸 왜 죽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요. 요새 옛날부터 일어났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는 보복성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싸우다가. 근데 요새 사람들 가만히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정신적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주도인가? 그 제주도에서 중국인들끼리 방파제에서 술 마시다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 친구 차로 밀어본 거. 중국 사람? 중국 아이들. 응. 근데 또 그게 저 어디에 다 찍혔잖아. 저 뭐지? 블랙박스에 그 TV에 나오더라고. 혼자 있을 때 그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 자아는 흔히 극단적인 행동,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를 시작한다. 부인, 디나이죠.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아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거요.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뭐죠? 나를 사랑하는 게 자기의? 자기애죠. 보통은 이제 자기애라고 안 하고 멋진 척하기 때문에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보통은 이렇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르시즘이에요. 이기적이고 나를 위하고 다 나르시즘이야. 근데 여기에서 보면 부인하는 행위를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아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게 이타주의잖아요. 이게 어떤 뭐죠? 종교적인 방식의 이타주의 있잖아요. 건강한 이타주의.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게 아까처럼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이타주의는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 집에도 몇 명씩 있어요. 우리 재산 갖다다가 둘째 값이 주거나 둘째 서방 주거나 막 이런 거. 그죠? 맞네.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들도 보면 자기 거 갖다다가 그 예를 들면 샤프 하나, 요즘 애들은 그 일제를 쓰잖아요. 그래요? 요즘은 막 볼펜도 일제 쓰고 건강하잖아요, 요새 애들은. 모르겠어요. 다이소만 다녀서. 하나에 그거 얼마짜리예요? 우리 애 중에 하나는 건강, 또 그거 뭐냐 하면 친구랑 바꿔서 입고 왔는데 또 어느 날은 보면 또 가서 또 바꿔서 입고 오고. 옷 같은 거. 너 누가 옷 바꾸래? 아니 나중에 며칠 있다 갖고 올 거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는 아까운지 모르고 남이 주라고 하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통제가 안 되면. 나르시즘, 이기주의는 나쁜 것이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게 나르시즘보다 더 나빠요.